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우리 중국 박사 이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철입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그 권력의 지각 변동, 네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상하이방이 도륙이 되고 태자당이 완전히 석권을 하고 있구나. 네네. 그리고 그 끝이 아직도 안 났구나. 네. 기업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막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네. 그럼 정말로 실제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이방, 공청당, 뭐 태자당 간의 이 암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정말 이 권력 재편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건지 네네. 아니면 저희가 너무 음모론적으로 그걸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좀 네네.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서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네. 아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다들 어려웠을 겁니다. 네. 이제 제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 중국 고관들의 낙마, 그러니까 중국식 표현으로 낙마라고 해서 어쨌든 그 직무에서 물러나거나 네. 뭐 부정부패 혐의로 잡혀가거나 네. 그러면 다 낙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낙마되는 사람들의 숫자와 직위를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장관급, 네. 장관급, 뭐 성장급, 성서기급 이런 사람들이 우수수 낙마한 시간이 한 3년 전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요 국장급들. 지금은 이제 지방 도시급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손대기 어려운 분야 두 분야. 하나는 정법 개통이라고 해서 공안, 네. 뭐 검찰, 어허. 법원, 네. 이제 정보부 이제 요런 부처들에 대한 정풍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 대한 그 정풍이 진행 중입니다. 네.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증권관리감독위원회라든가 인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그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그거를 봤을 때는 지금 지방도시급까지 정풍운동이 내려갔다는 거는 그 위는 정리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상하이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좀 머리가 큰 사람들은 다 정리됐다고 봐야 한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로 있었군요. 부시라이를 처단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흐름들이 지금 밑단까지 다 뿌리까지 다 내려갔다. 보시라이 사건은 당연히 충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줬죠. 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중국 공산당 내부에 무슨 권력 투쟁이 있다 그러면 뭐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네. 마치 홍콩 느와르 무비에 나오는 네네네.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뒤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서로 만날 때는 다 웃으면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야기하지. 네. 예, 뭐 우리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네네. 상하이방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네. 상하이방 장저민 주석이 권력을 실질적으로 휘두른 기간이 임시 주석하던 7년, 네. 정식 주석하던 10년,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 시기에 실제로 막후 권력자로 10년, 네. 27년을 휘둘렀어요. 예. 그러면 중국 그 공직 사회에서 아니 상하이방에 밑보이고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세대를 지배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상하이방하고는 이래저래 다 관계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태자당을 그럼 우습게 봤냐? 그럴 수도 없죠. 네. 그러니까 다들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 다 걸친 상태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상하이방 순도 100%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과거 장저민 주석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던 세대는 이제 대충 다 정리됐다고 봐야 되고 네네. 우리가 태자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그냥 둘이 뭉술하게 지금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도 시진핑 주석의 초기 단계에 강력한 지원 세력이 됐던 건 틀림없지만
시간이 이미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포스트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관계가 좋게만 흐를 수는 또 없는 거예요. 하기야 뭐 그 중에서 상하이방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네. 뭐 다른 데로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불만을 가지게 되죠. 네. 그리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이제 공청단파, 네. 그러니까 후진타오 주석을 필두로 하는 전문 관료 집단, 네. 그리고 태자당이라고 묶음으로 얘기하는 이 시진핑 주석 일파, 이걸 갈등 구조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음. 우리는 중국을 이야기할 때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예. 중국 사람들은 뭐 지저분해. 그럼 뭐 14억이 다 지저분한 사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가 중국 정부라고 할 때도 우리는 하나로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꼭 우리 입장으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 우리의 그렇죠. 시각으로. 네. 그런데 사실은 중국 정부라 하는 것은 중앙 정부인 국무원이 있고 네. 각 지방 정부들이 있는데 이게 뭐 국무원이 한마디 하면 지방 정부에서 알아 착착 수행하고 네.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보다는 미국 스테이트 연합에 더 가깝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려고 보면 보통 목적에 대해서는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시진핑 주석 그룹에서 만든다고 볼 수 있죠. 네.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관료 집단을 움직이고 조율해 가면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이 전문 관료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 국무원에 있는 이 전문 관료들이 일을 하려고 보면 그러면 뭐라고 지시만 내리면 군대식으로 지방 정부에서 착착착착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항도 있고 네. 저희도 이 공직사회 생활을 해보면 위에서 뭐 하고 싶어도 뭐 예산 없어서 안 됩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해가면서 몇 년 끄는 거 쉽거든요. 네네. 중국은 더 쉽죠. 그러니까 이 전문 관료들이 지시를 집행시킬 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그 힘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시진핑 주석 그룹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니들 왜 그래 말 들어. 뭐 이렇게 해줘야 우리들 그냥 하는 말로 좀 눌러줘야 네. 젠장 해가면서 하지. 네. 전문 관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대로 안 한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이 두 집단은 파트너십인 관계지 서로 뭐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 특별히 공청당. 예, 예. 예.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방금 말씀드린 관료 집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 수많은 관료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 사람들이 그 단일체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다른 수많은 이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다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 봐도.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지방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이권도 많고 홈도 내고. 네. 그러면 폼도 나고 그리고 뭐 예산 쓸 때 좀 자기 주머니도 불리고 네. 그리고 땅 팔면 또 큰 돈 들어오고 네. 뭐 큰 문제 없고 주먹은 가깝고 황제는 멀리 있다고 이 지방에서는 또 권력 휘두르기가 더 훨씬 네. 좋거든요. 네. 근데 시진핑 주석이 올라온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날이 갈수록 뭐 해내라는 일은 많고 이제 부동산 개발인 땅값은 내려가서 땅 팔아도 돈이 안 되고 네. 지방정부 재정은 전부 악화돼서 지금 상하이 빼고는 전부 적자고 그리고 이제 누적 재정 적자가 이제 커져가지고 그게 또 재정 압박이 커요. 그리고 뭘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예산을 쓰면 과거에는 그냥 쓰고 끝났는데 지금은 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인프라 투자를 하면 그걸 회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리를 놨으면 통행료 받아가지고
그 다리 건설한 비용을 다시 충당해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인프라 투자는 다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별로 다리 놓을 데도 없는데 좀 무리해서 다리를 또 놓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긴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통행료 요금이 별로 안 올라와요. 그럼 또 이게 재정이 충당이 안 되고 이자가 안 되니까 네. 또 이게 재정이 악화가 와요. 네.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또 일을 왜 그따위로 하니? 이러고 또 질책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나 어렵게 해서 네. 이렇게 공무원 됐는데 더 이상 뭐 베이징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고. 예. 예. 게다가 뭐 그래서 좀 용돈 좀 받았으면 부정부패했다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정풍 운동이 너무 밑으로 심하게 내려오니까 네. 옛날에 뭐 나 공무원만 되면 우리 집안 일가 친척 다 먹고 살아. 네. 이렇게 된 게 아유 나 먹고 살기도 힘드네. 예, 이런 예.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옛 시절이 다 가고 그때 알토란 같이 잘 챙기시던 분들은 다 지금 높은 자리가 있고 예. 우리는 뭐야? 예. 이제 이런 상태가 돼 있다고 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권력 투쟁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년 말로 예상이 되어 있는 그 20대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결정하게 될 그러니까 제20차 전인대가 순조롭게 어허.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서 볼 때는 이미 끝났다, 게임 끝났다라고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하는 걸 봐서는 네. 뭐 저 정도의 힘이면 이거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막 계속 3년임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참 쓸데없는 얘기 같다라고까지 느꼈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기가 좀 힘들어요. 만일에 이미 권력에 대한 투쟁 결과가 나왔다면 이렇게 그 금융계에 대한 사정, 특히 정법계에 대한 사정이 이렇게 계속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제 안아줘야 되고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전인대가 연말에 열릴 때 10월경에 열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 날짜를 못 정하고 있거든요. 예. 통상 어떤 행사를 하면 행사에서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행사 전까지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율을 다 끝나면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갈등도 있고 서로 논쟁도 하고 하더라도 그건 당내의 일이고 그러니까 당의 입장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일치 단결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타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기본적인 그 포맷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정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는 이게 만만치 않고 네. 수출도 꺾이고 네. 재정 수입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그러면 그게 혹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느꼈던 갑자기 튀어나왔던 하나의 단어 공동부유. 시진핑이 정법 운동을 하면서 밑에까지의 영향력이 잘 안 내려가거나 밑에 이제 반동이 점차 있어지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이념적으로 누르기 위한 인민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공동부유를 해서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자기의 그 하고자 하는 바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과정인가 하는 의혹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 그 공동부유란 말이 갑자기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고요. 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학자들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이것이 정책으로 완전히 성숙해서 준비가 되기 전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단어가 먼저 나온 것 같다. 이제 이런 인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을 위해서 이제 권력을 더 장악해 가야 되고 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원군이 사실은 국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밀고 온 그 반부패 이 운동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네. 국민이 없어요. 네. 그리고 평소 생활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잘한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민간 대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정경유착에 대한 반감이 네. 국민들한테 많이 있어요. 네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금력을 가진 사람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최대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인민들의 이익이 다 손상을 입었다. 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끔 오면서 조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마윈이나 알리바바에 대한 평가가 여기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예. 쫓겨났다는 느낌, 정부에 의해서 밀려났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번 사건 있기 전에도 보면 뭐 마윈이 뭐 굉장히 말을 걸게 하죠. 네. 혁명적이고 뭐 진취적이고 알리바바가 뭐 일을 잘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청년들이 알리바바와 마윈을 이 롤 모델로 삼는다. 맞습니다. 본인이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내가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그 윗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마윈의 알리바바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100만 개의 소매상들이 무너졌다. 네. 이게 마윈 한 사람을 위한 국가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의 부를 우리 같은 민초들의 부를 깨부셔서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해가는 저들, 뭐 알리바바, 텐센트, 네. 뭐 디디 주식, 알만한 권력자들하고 다 결탁이 돼 있는 네. 저들 뭐냐 이런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권력 뒷배 없이 저렇게 커지는 과정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테니까요. 뭐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니까 그게 안 퍼져나갈 수 없죠. 결국 공동부유라는 그 관념이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경제 구조라는 거는 국가가 그 경제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디디추신 같은 민간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버리면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민간 기업과 시장을 활성화시키되 그렇게 독점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중국 주식 그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아마 한국의 단일 매체로서는 중국 데일리를 가장 많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 중에 네네. 하나예요. 네네. 저희가 채널은 작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문화혁명 때 쫓겨났고 네. 굉장히 어려운 불우한 청소년 시절과 성인의 시대를 겪었고 네. 바닥에서부터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진짜 무에서 유를 일궈낸 지도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중의 감성을 읽는데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이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건 제2의 공산당 혁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네. 이 뒷배경의 사상적 이념적 그 배경은 일종의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을 지향하는 것 같다. 네. 즉 뛰어난 지도자들이 세상의 길을 정확히 보여주어서 정말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당시 가졌던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드는 꿈. 네. 이거를 시진핑이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네. 들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세력들을 이렇게 조금씩 척결을 해내고 근데 지금 힘이 딸리니까 이걸 해보려면 결국 내가 왔던 길 중에서 나를 지지해줬던 인민의 힘을 힘입어야만 이것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공동부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말씀 들어보니까 네. 또 그런 결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공동부유는 확실히 전통적인 그 공산주의 사상에 가깝습니다. 네네.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이제 시진핑 주석 한 사람 또는 그 측근들의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에 가는 거고요. 그렇죠. 영도. 그럼 중국 공산당이 어떤 비전으로 어떤 국가 전략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네. 관점에서 보면 네. 중국은 단기적으로 뭘 결정해서 확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도 시진핑 주석 한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중국몽을 할 거야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네. 중국 공산당이 토론과 그런 그 연구를 계속하면서 쌓아온 컨셉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네. 영도 소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영도 소조가 뭔지도 살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중국몽을 이끌고 있고 그 당 안에 이게 이제 중국의 꿈이다라고 이렇게 네. 컨센서스 국가의 컨센서스로 형성되어서 지금 그걸 끌고 있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입장이니까 네. 받아들여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옆에서 봤을 때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영도 소조나 이런 쪽에 시진핑이 이제 그 리더로 자리 잡는 게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점점 많아지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게 그런 꿈을 지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지나치게 과해서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권력을 일부 분배하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끌고자 하는 일명 독재의 방향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영도 소조라는 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것은 사실 보편적으로 쓰는 일반 단어예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있고 그다음 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책을 결정하는 건 당의 역할이고 네. 집행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의 그 중요한 일마다 해당되는 정부 부처가 있고 네. 해당되는 영도 소조가 당내에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면 사람을 보면 사실은 이 정부 쪽에 높은 사람이 또 이 영도 소조에도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쨌든 나누어서 당이 결정하고 그 실행은 정부가 하는. 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영도 소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도 소조는 각계각층별로 다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중국 최고의 영도 소조라고 할까 그 리더십 조직은 지금 있는 상무위원회, 7인 상무위원회죠. 네. 이 7인 상무위원회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원래 그 덩샤오핑이 네. 정한 사안이죠. 네. 과거 마오쩌둥의 개인 통치가 가져온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그런 수단으로 두 가지를 했죠. 네. 하나는 소위 격대 지정이라는 그런 것을 했고 다른 하나가 이 집단 지도 체제, 네네. 개인 지도 체제가 아니고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 집단 지도 체제에 있는 7사람의 상무위원이 각각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뭐 여러 가지 영도 소조의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라는 지적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많이들 얘기하듯이 시 주석이 감투를 좋아해서 권력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 장악하고 싶어서 이것들을 다 감투를 썼다. 이제 이렇게 보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저는 다른 쪽 방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진핑 주석이 그만큼 인력과 세력이 없는 겁니다. 맡길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주석될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맞아. 혼자 거의 단독으로 들어갔죠. 자기 세력이 별로 없이 여기저기에서 얘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그냥 임시로 얘한테 맡기면 좋겠다는 바지 사장격으로 올라간 케이스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혼자 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세력을 다 완전히 다 못 만들었고 어떤 면은 세력을 다 장악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장악했다고 보죠. 네. 특히 가장 그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보는 사실이 군부를 장악한 겁니다. 그렇지. 장택민을 알리면서 들어간 거죠. 네. 중국의 군부가 그 시진핑 주석이 통치하는 10년 동안에 구조조정을 몇 번인가를 했어요. 인민해방군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중국의 군대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군을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태생이 틀려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인민해방군이라는 건 원래 의용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뭐 왜구가 공격해 오면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인민해방군은 그런 의병이에요. 네. 그래서 다들 동네에서 의병으로 나와가지고 투쟁하고 싸워서 그 지역을
뭐 그 사람들 말로 해방을 시킨 거죠.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과 연계가 되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무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인민해방군 부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털보 같은 사람, 네. 마초스러운 사람이 딱 나오고 그 옆에 이제 안경 끼고 이렇게 책 들고 다니는 책사. 사람이 옆에서 지도원 동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동네에서 이제 파워를 내고 사람들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누가 공산당 이론을 다 꿰고 있으며 그렇지. 자본주의와 뭐 그렇지.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사실은 그 인텔리겐츠나 알지 동네 그 사람들이 심기를 쓰는 사람 그걸 어떻게 그렇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죠. 예. 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도원이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중앙당과의 통신 채널 역할도 하고 네. 그다음 이 부대장이 정책에 어긋나는 행동하는 것도 좀 막고 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뭉치고 커져가면서 이것이 이제 그 군대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인민해방군은 원래 정부군이 아닙니다. 공산당군. 중국 공산당의 무력인 거고. 네.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중국 공산당이다. 뭐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건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나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달갑지 않은 거예요. 난 니부아가 아니야. 나는 혁명의 동지지. 네. 이제 이런 컨셉에 가깝죠. 네. 네.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중앙에서 인사 발령도 못 냈고 인사 발령 통지서 보내면 보는 앞에서 찢었다고 해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존재를 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준 군벌 비슷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전통이 강해요. 야, 일종의 군부 쿠데타를 언제라도 하시라도 할 수 있었던 정도 수준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중앙에서 밀려가지고 지방에 딱 왔을 때 지방 군부가 그를 보호하면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군부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게 돼요. 개혁 개방을 할 때 군대고 뭐고 간에 다 알아서 먹고 살라고 했거든요. 아하. 예산 못 준다고. 네. 군대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옵니까? 그렇죠. 전쟁할 수도 용병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상태로는 안 되겠으니까 정부가 이제 예산을 주기 시작합니다. 돈을 너무 힘들지. 그래 너희하고 공안은 정부에서 돈을 줄게. 네. 해서 이제 돈을 줘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군대가 권력 밑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동반자에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전에는 뭐 너나 나나 뭐 이런 게 있다가 지금은 말 안 들으면 월급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옛날에 야 맞다이트면서 야야 이러다 형 이렇게 바뀐 거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시 주석이 이 군부를 이제 장악을 하면서 계속 섞습니다. 그러니까 군구라는 것도 바꿨잖아요. 우리 헌병대에 해당이 되는 무장경찰도 정부 밑으로 갖다 놨다가 다시 뭐 당 밑으로 갖다 놨다가 네. 군대도 이리 들었다 저리 들었다가 이 셔플링을 계속을 네.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죠. 하나는 군대의 지휘관은 나다라는 거고 둘째는 상하이방 세력들이 지금 많이 그 군부 내에 있었을 텐데 네. 이걸 계속 셔플링을 해놓으니까 네. 누가 내 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상하이방이 특히 무력에 있어서 재조직화되는 거를 이제 막는 효과가 이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아주 단단해지긴 했네요. 기반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한테 지금 상황에서 도전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면 뭐 잠깐 옆으로 빠지는 얘기긴 한데 그렇게 군부를 장악하게 된 데는 결국 시진핑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 네. 펑리 위안인가요? 네. 네. 그분의 영향력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뭐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뭐 펑리완으로 인해서 뭐 시진핑 주석이 장악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거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만든 거고. 네. 예. 그렇군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철 박사님과 함께 원래는 공학 박사, 네네. 산업 박사, 산업공학입니다. 산업공학 박사였는데 이제는 중국 박사가 되신 이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권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나눠 보았고요.
네.